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낙폭이 좀 셌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보면은 1.21% 하락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개인이 모처럼 이렇게 그 매수가 한 3,500억 정도 들어왔지만은 지수가 1.2% 하락을 하면서 2,400 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겨우 마감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코스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무려 그 하락폭이 2%가 넘었어요. 2.13% 하락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개인이 2천억씩이나 매수를 했지만은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증시 하락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중국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중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이 확진자 수 3만 명이 넘어가는 것이 이거보다도 여기에서 그 도시 봉쇄 정책, 자 이것에 대한 여기에서 그 중국 인민들이죠. 이게 그 반정부 시위까지 뭐 이렇게 그 발생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발이 심한 이러한 상황. 뭐 심지어는 뭐 공산당 물러가라, 뭐 시진핑 물러가라, 뭐 이런 구호까지 나온다. 야 이러면서 사회적인 불안까지 여기서 대두가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외국인하고 기관의 팍에게서 확대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지만은 뭐 개인은 일단 3,500억씩이나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매수세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대한 우려와 거기에다가 또 사회적인 불안, 이게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증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한번 아시아 증시 먼저 볼까요? 자,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0.42% 하락을 했고 대만의 각권 지수가 1.5%,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0.75%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홍콩 항생 홍콩 엣지가 각각 마이너스 1.57 마이너스 1.65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보면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이것이 바로 이 아시아 증시를 위시해 가지고 한국 증시가 다 떨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이게 중국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 인민들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확산이 되면서 투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또 봉쇄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확실성이죠. 거기에다가 또 여기서 중국 공산당 뭐 물러가라, 또 뭐기에서 시진핑 물러가라, 뭐 이런 퇴진을 요구하는 이러한 시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불안,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불안,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체가 하락을 했고 또 한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또 미국의 선물 지수 전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1252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매도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1252억을 매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화학이 270억이죠. 철강 금속이 370억, 운수 장비가 191억, 거기에다가 금융이 370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기관이 한 2,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특히 전기전자 이렇게 1,300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락하는 것은 뭐 개인들이 다 받아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세 종목이 그래도 하락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체가 하락을 했어요. 뭐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뭐 이렇게 보면 기아는 뭐 보합이죠. 이렇게 그 세 종목만 하락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보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셌죠. 반도체 관련 이렇게 그 주들이 자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는 장 중에 뭐 5만 원대로 또 돌아온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5만 9,800원까지 돌아왔네요.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8만 여기에서 3,100원 이렇게 그 내려왔는데 야 이게 올 초 대비해 가지고 무려 37%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1,257억에 매도를 했죠. 여기서 제일 많이 매도한 것이 SK 하이닉스예요. 이 하이닉스 매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보니까 뭐 한 700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SK 이노베이션, SK 쪽이 많네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이쪽이 보니까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좀 들어왔어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기관이 매도가 굉장히 셌어요. 이 기관이 오늘 뭐 2,600억에 매도를 했는데 뭐 제일 많이 이게서 매도한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매도가 약 한 1,000억이 넘었어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하이닉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여기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업종을 보니까 한번 전 업종 쪽으로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어떤 업종이 내려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다 내려왔어요. 여기 뭐 상승한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뭐 의약품이 무려 뭐 1.73, 뭐 섬유의복 1.71, 운수창고 그러니까 한 1.21% 내려오면서 모든 업종이 다 내려왔다. 전 업종이 상승한 종목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금 일어나면서 결국은 지수가 낙폭이 2%가량 굉장히 셌습니다. 이게 코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그 보면은 이게 모든 업종이 뭐 다 여기서 내려왔어요. 특히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3.79% 많이 내려왔죠. 디지털 콘텐츠 이것이 왜 이게 디지털 콘텐츠가 내려왔냐? 다른 것보다도 위믹스 상장 페이지 결정에 대한 이게서 상황 따라서 위메이드 계열사들이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디지털 컨텐츠 이 업종이 다 내려왔고 그리고 통신 쪽에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통신도 뭐 보니까 뭐 3.89네요. 3.89%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고 컴퓨터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이 오늘 뭐 종이 목재 조금 좀 손톱만큼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10개 그러니까 12건 중에서 9개나 하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에다가 또 원화 이게 오늘 환율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그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죠. 원화 약세. 16원 50전이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지난 그 24일 날이 23원 60전이 하락을 했고 그 전날 23일이 4원 80전 그리고 25일 날 금요일이죠. 4원 50전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16원 50전이 올라간 것이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중국의 위안화가 이게 이제 약세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19
이 확진자 수 증가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 정책 이 봉쇄에 대한 봉쇄 정책이죠. 제로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의 여기에서 굉장한 그 반대 이게 반정부 뭐 이런 시위가 격화되면서 결국은 위안화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이 위안화 약세라는 것은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 거기에다가 또 원화 약세 그러면서 16원 50원이나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중국이 이게서 뭐 3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뭐 한국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뭐 2만 7천 뭐 우리가 이제 5천만 이게서 국민 수가 5천만인데 보니까 뭐 28만 뭐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2,800만이 5천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뭐 3천만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중국은 우리는 5천만이고 중국은 뭐 13억 인구 넘는 인구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여기서 뭐 3만이고 우리는 2만 7천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뭐 우리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중국은 말이에요. 여기 확진자 수 증가가 되면은 워낙 이게 인구가 13억 인구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뭐 수백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를 여기에서 유지를 하고 또 정부 정책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중국에서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진정되지 못한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게서 위안화가 아마 약세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화 약세죠. 자, 원화 약세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 특히 또 한국에서는 중국의 수출에 대해서 악재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뭐 이것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실적이 악화된다는 것은 곧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가 포커스가 지금 오늘 장에서는 중국 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다시 한번 미국 증시 한번 보고 그리고 미국의 선물 지수 또 유럽 증시 지금 장을 시작을 했어요. 한번 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혼조세 다우 지수가 0.45% 플러스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52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0.03 이렇게 약보합.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 내려오고 이게 혼조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미국 증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추수감사절 휴장이었었잖아요. 추수감사절 휴장에다가 금요일 날이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부터 이제 세일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는 1시까지밖에 장을 열질 않고 여기서 조기에 마감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자 미국이 지금 기대 반 그리고 또 우려 반 이 장의 그 상황이 그래요. 미국의 이게 기대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른 것보다도 11월에 FOMC 회의록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그 의견을 냈냐? 야 여기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은 이게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4회 연속으로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지금 4%입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 자 이것이 아마 빅스텝 0.5%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시장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0.75%로 가면은 뭐 4.75% 기준 금리가 될 거고 0.5%로 간다면은 4.5%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5%로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년에 이 금리 인상의 속도는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시장은 바라보는 그러한 그 희망의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불확실성이 바로 중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불확실성. 자, 중국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이게 3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따져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중국이 확진자 수가 증가가 돼가지고 13억 인구에서 이게 증가가 된다. 그랬을 때는 사망자 수가 수백만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또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은 뭐 백만, 수천만이 될 수도 있죠. 확진자 수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원이 이게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돼 버려요. 그러면 사망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 중국의 지배 하는 이 공산당 한테 특히 시진핑이 연임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이 제로 코로나 봉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도시 봉쇄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굉장히 그 정부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뭐 시진핑 물러가라라든가 뭐 공산당 물러가라. 야, 이런 반사회적인 이런 그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불안감, 거기에다가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고 있는 이것이 불확실성이 지금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은 중국이 말이에요.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 지준율이라 그러죠. 지준율을 낮췄어요. 지준율이라는 것은 이게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00을 은행에서 여기 예금이 뭐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25% 이게 이제 지준율 25%다. 그러면 25%를 중앙은행에다가 맡겨 놓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여기에서 뭐 75%죠. 75%를 뭐 대출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를 5%로 줄여서 20% 지준율을 낮췄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5%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지준율을 여기에서 조금 좀 낮추는 이러한 상황이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해서 0.25% 그러니까 0.25%면은 이게서 5천억 위안이 돼요.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이 정도가 시중에 풀리는 게 여기 조금 좀 뭐 호재거리라기보다도 그만큼 경기가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 약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기대감과 불확실성 이것이 공존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1월 초까지 이게 대대적인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매출이 기업들이 소매 매출이 증가가 되겠죠. 그죠? 이 증가가. 근데 의외로 지금 여기에서 그 시장이 바라보는 각도는 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물가가 첫째가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우리가 뭐 시민들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지갑이 이게 열리지를 않는다. 뭐 물가가 옛날에는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걸 110원을 줘야 된다. 뭐 그러면은 야 이거 사기가 좀 깝깝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뭐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득이 뭐 여기서 500만 원 내 급여 매달 받는 게 500만 원인데 물가만 올라가면 실질 임금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실질 소득은. 그래서 아마 매출이 증가가 뭐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지금 혼존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다른 거 보면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뭐 보면은 고용 보고서 경제 지표가 이 고용 보고서 이 보고서도 또 발표가 되고 또 개인의 이 소비 지출 이것도 또 여기서 발표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제조업 지표 이 제조업 지수 이것도 발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지표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30일이죠. 파월 여기서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과연 또 이 연설에서 어떤 언급이 나올까? 매파적일까? 아니면 온건적일까?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불확실성에 대두되는 상황이라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증시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금 좀 관망 내지는
여기에서 조금 좀 불안한 그러한 그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번 또 선물 지수, 유럽 증시 한번 보자고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보다 보니까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독일이 지금 0.82% 하락이에요. 영국이 0.39% 하락, 프랑스가 0.78 하락, 유로스탁 50이 0.66% 하락.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전체가 하락이죠. 이것이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미국의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가 하락이에요. 지금 보면은 다우가 0.55% 하락, S&P 500이 지금 0.76% 하락, 거기에다가 나스닥이 지금 0.92%.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유럽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내일 아마 미국 증시는 아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뭐 여기서 코스피 지수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의 매도가 여기서 계속 일어나면서 이렇게 불확실성, 중국의 불확실성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 증시도 또한 여기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게 뭐 급격하게 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환율 일단 뭐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우호적인 이러한 그 상황,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방의 경직성은 조금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뭐 금리 또한 불확실성이 조금 좀 뭐 이게 보면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조금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없겠지만 조금 좀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2,450포인트 여기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야, 요번에 올라가면은 2,450 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의외로 뭐 2,500 바로 그 코앞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상승을 하면은 12월 달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2,550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관건은 뭐예요? 외국인하고 바로 여기에서 환율입니다. 환율. 근데 또 돌발 변수가 생긴 게 중국이에요. 중국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정책이 제로 코로나로 계속 유지가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조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을 때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이 공부할 기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료로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은 이게서 무료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오시냐? 지금 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화살표 누르면은 이렇게 카페도 있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방송 잘 들으면서 제가 생방송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계속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카페를 먼저 와서 오셔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구독을 하고 카페로 이쪽으로 오세요. 카페 어느 쪽으로 오시냐 그러면은 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지만은 일단 카페로 오셔가지고 카페 가입을 하신 다음에 무료로 다운받을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그리고 또 검색기 빅데이터 검색기가 있어요. 이게 유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면 아마 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여기는 무료입니다.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은 꼭 읽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게서 벼랑 끝에 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무료 카톡방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 올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면은 아마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매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기가 있어요. 여기 무료로 다운 받으세요. 검색기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는데 PC 버전은 그냥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버전은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에 있죠. 거기서 보스 검색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서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매매 프로그램 있죠. 매매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거가 있고 PC로 사용하는 거가 있어요. 요거 두 개 다 다운 받으세요. 그래야 작동이 됩니다. 두 개 다 다운 받으시면은 여기에서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서가 영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5번 정도만 영상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투자금이 한 3천에서 5천 정도. 3천에서 한 5천 정도면 한 2, 30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어려운 것이 첫째가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 선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총 하면 한 2,4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자 여기에서 3, 4개 골라서 매매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초보들 입장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알려줘요. 이 종목을 사세요 하고 종목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매도 시점. 자 종목을 알려줬어도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모르잖아요. 수익이 나도 못 팔고 또 언제 사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프로그램이 이때 사세요. 이 종목을 이때 사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그 여러분들은 마우스를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공짜예요. 무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자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하면은 분할로 매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알려줘요. 그러면 선택해가지고 매매하면은 분할로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로 매수 매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마우스 하나 가지고 클릭만 하면 얘가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매매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한 200에서 30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500이 수익이 났어요. 이것은 바로 이 매매 프로그램에다가 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매매 기법 이거를 활용을 잘 했을 때 이렇게 500, 100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검색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 검색된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수익이 이 정도 이렇게 나요. 이렇게 검색 종목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아주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또 이렇게 또한 이렇게 종목이 검색이 되고 여기서 매매까지 다 돼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고 애플에서도 다 PC에서도 다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스 검색기 해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 그래서 이 무료 리딩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로 리딩을 하는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아마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입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에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 그러면은 88만 원을 이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이 가가지고 돈 주고 유료 방송 듣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방송 들어서 따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기가 한두 번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연속적으로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원칙을 가지고 자기 돈 피 같은 돈 지키면서 잘 해 나가세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와서 방송 듣고 그다음에 무료로 방송을 듣는 대신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무료 리딩을 따라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이상도 수익을 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나서 뭐 이게 와서 그냥 종목이나 하나 얻어가지고 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 종목을 여기서 고르고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뭐 종목이나 하나 뚝 주고 이거 사세요 올라갑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보다 보면 두 번째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최소한 20번 정도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에 벌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공부. 아니 대학을 가려고 고등학교에 학생이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갈 수가 있겠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라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로 묻어두면은 이 재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10,000원에 사요. 그럼 이게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근데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볼 줄 알아요.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5%만이 수익을 낸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95% 투자하는 사람들 95%는 손실을 보다가 주식 시장에서 여기서 퇴출돼 버려요. 그럼 여기서 50% 95에서 5%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공부하고 차트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여기에서 추세 소위 말해서 주가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면은 월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이렇게 법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번 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장기 투자해 놓으면은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5배 간 종목 여기 보세요. 이렇게 5배 갑니다. 이렇게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이렇게 6억이 됐어요. 1년 만에. 이렇게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달에 뭐 이렇게 꾸준하게 한 300, 500 벌려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대로 하셔야 돼요. 첫째로 종목을 개수를 줄여라. 3개 이내로 종목을 줄이세요. 어떻게 줄이느냐? 종목을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여기에 종목 개수가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뭐 여기서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 개수를 이런 식으로 이게 3개 이렇게 딱 줄이세요. 3개. 딱 줄이면은 이게 1억 원어치 샀는데 22% 수익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딱 줄여가지고 하면 한 달에 500 이상은 300에서 500 이상은 법니다. 아셨죠? 종목 개수 줄이고 그 다음에 항상 매매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서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말고 올라가다 눌러줄 때 이 눌림목에 사셔야 돼요. 눌림목. 이 눌림목에서는 CCI라든가 RSI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에다가 엔빌롭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저점을 잘 잡고 그리고 이것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은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은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 이상은 꾸준히 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요게 여기서 보면은 제가 노래 가락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 요거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요 노래가 여기에 카페에 가면은 말이에요. 여기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다운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꼭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깔아가지고 매매하면 월 1,000만 원에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에 스타트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종목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매일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 종목 중에서 자, 이 종목 보세요. 성신양회랑 성신양회.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11월 18일 이때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유튜브에다가 교육을 하고 소개를 했어요. 요때. 그럼 요때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1선 우상향. 그죠? 거기다가 여기서 눌림목 매수 이렇게 여기서 이중 바닥을 형성했다 그랬죠. 이렇게 이러고 나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눌림목 매수. 이 눌림목이라는 건 CCI 9이 과매도 구간. 이게 매수 위치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할 생각 해라 그러는데 한 번에 이렇게 쭉 당겨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다가 성신양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TYM. 자, 이것도 이날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11월 21일 찾아보세요. 이날이에요. 이날 11월 21일. 이날 제가 교육했어요. 그러면 요날 샀으면 돼요. 요것도 21선이 이것도 이중 바닥을 형성했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주가가 내려와서 20일 이평선을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 올라가다 눌림목 매수라 그랬어요. 눌림목에 보니까 CCI가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그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근데 여기서 그냥 쭉 당겨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쭉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월 한 달에 500 이상 법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종목 한번 보자고요. 어떤 종목이냐? 자, 이 종목이 보면은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 종목 주가가 뭐 계속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21선이 우상향 막 하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1선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보면 이중바닥을 형성했죠. 그죠? 이중바닥을 형성할 때 여기서 이렇게 그 분할 매수에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20일 이렇게 이중바닥을 형성할 때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에요. 그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21선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첫째 21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올라가다 눌림목이라는 건 CCI 9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인데 여기로 이런 게 과매도예요. 이렇게 빠졌다가 나오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는 과매도에 이렇게 갔다가 나온 게 아니라 막 들어갈라 그래요. 그래도 뭐 일단 뭐 매수의 관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여기서 두 번의 분할 매도 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밀린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손절.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안 되면 손절. 이 네 가지 이 원칙을 지켜가지고 매매하면은 수익 낼 확률이 85%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이 원칙만 잘 암기해 가지고 하시면은 제 공식을 이쪽에 그 노랫가락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차트는 받고 재무제표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PBR하고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저평가. 근데 여기에서 0.25니까 굉장히 저평가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이거는 수익 비율이에요. 이건 10 이상이면 고평가고 10 이하면은 이게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5니까 굉장히 저평가의 상황이 됐죠. 거기에다가 또 배당도 해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는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지만은 우리는 일단 트레이딩이에요. 매매의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 도대체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건 최소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매매하는데 야, 이 회사가 부도는 나지 않겠다 이런 거, 뭐 횡령이라든가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사 내부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재무 제표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매출을 봅시다. 현대제철이 20조 5천억, 18조, 22조 8천억, 28조. 그러니까 좀 줄었다가 이렇게 좀 올라오죠. 그죠? 코로나 때는 좀 줄었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천억, 730억, 2조 4천억, 2조 2천억. 영업이익이 뭐 2조로 단위로 가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영업이익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현대제철. 자, 영업이익률이 8%입니다. 8%. 뭐 이 정도면은 준수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Return on Equity 7.95% 준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서 보면 BPS,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당 자산 가치. 이거가 144,603원. 144,603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0.23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피퍼 프라이스 어닝 그랬어요. 주가가 32,8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서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북 밸류 퍼 쉐어 11,044원 11,043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3.02가 나오네요.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는 뭐 자산 가치도 저평가고 그 다음에 영업 이렇게 이런 걸로 이익으로 따졌을 때 이것도 또 저평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직접 매매를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사세요 그러면 또 사고 이거 파세요 그러면 팔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 절대 돈 못 벌어요. 자기가 스스로 살 줄 알고 스스로 팔 줄 아는 능력. 자, 내가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실전 매매. 자기가 직접 매매하는 거를 실전 매매예요. 이 실전 매매를 하는데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3천만 원에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자, 1차 매수는 40%, 4, 3, 12, 1,200만 원. 2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 3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죠? 그 여기서 1차 매수 이렇게 합니다. 1,200만 원. 1차 매수를 딱 했어요. 근데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그냥 쭉 땡겨 올려요. 이렇게 쭉 땡겨 올리면은 플러스 5%에서 일단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세요.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수익 실현하고 막상 나오니까 야, 이게 다 샀으면 수익이 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다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보세요. 이게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다 사가지고 만에 하나 쭉 내려오면은 손실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손절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 철저히 하고 고수들은 분할 매수 철저히 하고 하수들은 원샷 원킬 한 번에 그냥 사가지고 끝낼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2차 매수하면 돼요. 2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근데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이렇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이렇게 사고 나서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잘 따라하고 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매매 기법대로 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너 떨어져도 주가가 하락해도 왜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는 사이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 땡겨 올려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딱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눌러줄 때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잖아.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안 되면 손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FM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올라만 가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샀는데 또 내려와요. 그럼 마이너스 5% 내려오면 그때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미련 갖지 말고. 아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YTN 성신양의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가 매수 위치다. 이게 결국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성신 현대 성신양의 또 TYM 이런 것들,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한국 카본이라는 회사 한번 보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눌림목이에요. 여기 눌림목.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손절 철저히 하고 지금 이것도 21선 이렇게 우상향하고 이렇게 눌림목에 보면 이렇게 이런데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눌림목 우리가 봤어요. 그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안 되면 손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증시 지금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제가 다 여기 중국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또 도시 봉쇄에다가 또 뭐 공장의 폐쇄까지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가뜩이나 중국의 아이폰 생산하는 폭스콘 대만에 지금 중국 가 있죠. 거기에서 지금 뭐 2만 명 이상이 노동자가 여기서 뭐 공장을 떠날 정도로 막 워낙 그냥 여기서 폐쇄를 시키고 봉쇄를 시켜버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막 받고 이러니까, 그죠? 막 정부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좀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주가가 조금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명태에 두고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내일이 또 화요일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